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그 9번째 주제고요. 9번째 주제는 조선의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주제 보시면 조선의 통치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중앙 조직 조금 좀 살펴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1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00페이지. 그래서 100페이지 보셔서 먼저 일반론을 좀 간단하게 이제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좀 볼게요. 보시면 정치 체제는 뭘로 확립됐다?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됐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네, 이게 조선의 근간이 되는 법전이죠. 그래서 세조 때 호전영전을 시작으로 성종 때 완성된 그리고 반포된 경국대전이고요. 관등의 경우에 보면 고려와 차이가 없어요. 1에서 9품까지인데 정종 해서 총 18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30단계 개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개서는 시험 문제 나온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당상관이 있는데 당상관은 정삼품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은요 굉장히 높은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급이 이제 당하관. 근데 당하관에 보면은 참상관이 있고 또 참하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참상관은 지방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참하관은 지방관까지는 아직 될 수가 없는 그거보다 좀 낮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밖에 행수법, 대가제, 한품서용제 있는데 대가제는 보면요 대신 더해준다. 본인의 승진 기회를 친척한테 밀어주는 거고요. 한품서용제는 한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인층이 승진하는 것에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 밖에 지금 행수법은요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등급에 따른 직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 5급이다라고 하면 5급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야 되는 자리보다 높은 데 가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4급인가? 라고. 예, 그럼 물론 되게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아직은 수습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써주고요. 내가 가야 되는 자리보다 낮은 데 갔다. 6급이 가야 되는 자리에 갔다. 그러면 이때는요 행자를 써줘요. 이게 행수법이란 거예요. 행수법.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 내용은 101페이지에 있는 바로 중앙 얘기인데요. 중앙. 자, 보겠습니다. 중앙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려가 좀 어려워요. 고려가 약간 까다롭고 조선은 그보다 좀 평이한데, 자, 왕이 있고요. 왕 밑에 뭐가 있냐면 의정부가 있습니다. 이 의정부란 공간은요 재상들 합의제가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늘 보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분들이 이제 논의하는 공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셋이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셋이 주로 하죠. 셋이.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젊은 신하들이 계속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 정치의 기본 논리예요. 정치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 놓고 비판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 밑에는 실무기관이 있는데 그걸 바로 육조라고 하고요. 육조는 이, 호, 예, 병, 형, 공 해서 총 6개가 있고 각각의 기능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교재에 제가 쭉 써놨는데 2조는 제일 높은 거니까 요거는 인사권이고요. 그 다음에 호조는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예조는 의례, 외교, 과거 문제고 나머지는 이름만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네. 병조는 국방, 형조는 형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공조는 토목공사. 그래서 뒤에 있는 6조가 실무 역할하면은 의정부로 보내고 의정부에서는 재상이 합의하고 왕한테 보내면 왕은 사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는요 신학하는 겁니다. 신학. 그래서 이 기본 체제를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왕대사를 보게 되면 예외적으로 6조한테 바로 갖고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왕권 강화에 치중하는. 예. 그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이제 죽였다는 약간 킬러 본능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네, 이방원, 태종, 그 다음에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 네. 자, 요게 이제 의정부 6조 체제예요. 자, 근데 기본형이 의정부 서사제니까 그냥 놨을 때는 왕의 권한이 되게 약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왕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 가운데 승정원이라고 하는 비서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군부라고 하는 사법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기관은요 왕을 위한 직속기관이고요.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기관이에요. 승정원은 비서, 의군부는 요거는 사법기관.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제는 한 장 넘어가셔서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자, 그래서 승정원 의금부 묶어두세요. 이거는 왕의 직속기관, 왕권의 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요 기관들 밑에는 뭐가 있느냐? 밑에는 3사라고 불리는 세기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간원, 그 다음에 사헌부, 사간원, 사헌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문관이라는 기관이에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게 우리 고려랑 한번 매칭을 시키면요. 고려랑 매칭을 시켜봤을 때는 사간원에 해당되는 게 간쟁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쟁이라는 것은 왕이 뭔가 할 때 계속 비판을 하는 게 간쟁이죠. 자, 그 다음에 사헌부는 주로 감찰 역할을 하는데 감찰 역할을 하는 게 고려 때는 뭐였냐면 그게 어사대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중서문화성의 낭사랑 어사대를 합치면 요거 두 개는 어사대의 대자, 기능인 간자 해서 이거를 대간이라고 한다고요. 대간. 그래서 조선시대에도요. 이 두 개 기관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대간이라 불러요. 대간. 그리고 대간에다가 사자 들어가는 두 개 기관이다 라고 해서 요들을 다른 말로 양사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양사 또는 대간.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홍문관까지 합쳐서 이 세 개 기관을 묶어서요.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3사라 불러요. 3사. 진짜 세 개 기관이고요. 이들의 기능이 언론 기능이기 때문에 3사 언관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은 깨끗해야죠. 그래서 맑음이 요구된다. 이쪽은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 내용들이에요. 네, 요게 가장 기본 내용들.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고려보다는 훨씬 좀 간단하죠. 왕 밑에 의정부 6조, 기타 왕을 위한 특별기관, 네, 그게 바로 승정원과 의군부. 자, 그리고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라고 하는 3사가 있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조선이란 나라의 중앙 정치 구조가 돼요. 중앙 정치 구조. 네. 문제는 중앙 정치 구조 쪽으로 좀 몰려 있고요. 기타 나머지 지방, 그 다음에 군사 관련된 얘기인데 지방 조직은 이렇게 보세요. 지방 조직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차이점 몇 개만 정리해 드릴게요. 지방 조직의 경우에는 고려랑 조선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고요. 고려에는 지방관을 파견 한 대가 있고 안 한 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대는 주연, 안 한 대는 속현.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럼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면 종래에 있었던 지방에 잘 나가던 향리는요. 행정의 주체가 이제 수령이 되니까 사이드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의 역할은 행정의 주체가 되는 거고 향리는 보좌의 역할로 격화됐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징. 네, 요게 이제 지방제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 관련돼서는 군사제도 한 장 넘어가시면 이제 104페이지 쪽에 있을 텐데 이 나라의 기본 원칙이 의무병제예요. 양인계병제. 그 양인계병제 원칙에 따라서 체제가 성립된 게 언제냐면 15세기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그래서 그 세조 때 완성된 보법에 따라서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영진군, 그다음에 방어체제는 진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됐는데 16세기 들어가는 순간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군역의 문란 상황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다 대립제, 기타, 포를 받고 돈을 받고 풀어주는 거죠. 반군수포, 군적수포. 네. 그래서 조선은 이게 하나의 공식인데 15세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지만 16세기 들어가는 순간 모든 체제가 무너진다. 그리고 나서 후기로 넘어갈 때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를 보시면요. 네, 106페이지 우리 1번 문제인데 자, 요거는 작년에 있었던 2015년에 있었던 법원직 구급 문제입니다. 네, 법원직 문제. 자, 가나다 통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시정을 논하며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며 건방지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을 맡는다. 그러니까 뭔가 감찰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요거는 사헌부가 돼요. 사헌부. 사헌부. 자, 가는 사헌부. 그 다음에 나번은 문제 한번 보면요. 나번. 임금에게 간언한다. 그쵸? 이건 아니 된다. 잘못됐다. 자, 그래서 간쟁의 역할을 담당하니까 조선시대에는 사간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궁궐 안에 있는 경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경연관을 겸한다라고 하는데 이 답원에 해당되는 게 바로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홍문관은 우리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원래는 세종 때 있었던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계승한 기관이에요. 기능을 봤을 때는 학술기관이고 왕의 자문에 응하고 왕이랑 직접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왕한테 눈도장을 찍으면은 고관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요게 바로 이제 3, 4. 그러니까 결국에 1번 문제는 3, 4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보면요. 1번. 가는 발해 중정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 가를 봤더니 감찰, 그럼 발해 중정대는 감찰. 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 있던 일을 고려시대에 봤을 때는 3, 4가 한다라고 하는데 고려의 3, 4는 단순히 회계 역할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가 들어왔다 또는 얼마가 나갔다를 체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조선의 3, 4는 그렇지 않죠. 지금 나는 사관원인데 간쟁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을 계승해서 설치 얘기 드렸죠. 세종 때 있었던 집현전이 거기서 이제 단종 복위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집현전을 세조가 없애버려요. 그게 다시 부활되는 시점이 지금 나와 있는 홍문관이고 이게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거 기능 자체가 언론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다는 왕권의 독주와 권신의 대두를 막는 역할을 한다. 네, 요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언론의 기능이죠.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요. 잘못된 거 고른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치제도 그 가운데 대표 문제. 네, 작년에 있었던 3, 4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